세상의 지혜로 삶을 채우는 시간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행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캠핑인데요.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캠핑의 매력에 빠져 창업까지 결심한 박윤철 대표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슬기로운 캠핑 생활 함께 알아보시죠. 지혜의 기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전업 캠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윤철이라고 합니다.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캠핑을 위한 장비도 다채로워지고 캠핑을 위한 장소라든지 즐기는 방법 또한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감성 캠핑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스스로 감성 캠퍼라고 자부하고 있는 캠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이 어떤 캠핑을 즐기는지,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잠시 저희 가족의 캠핑하는 모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렇게 저희 가족만의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꾸미고 그 속에서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캠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스스로 참 대견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슬기로운 캠핑 생활을 위한 캠핑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캠핑 문화라고 하면 대다수의 분들은 캠핑이라는 여행 자체를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캠핑을 떠나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즐기고 느끼면서 만들어지는 문화, 그 다음에 캠핑을 하는 동안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문화, 그 다음에 캠핑을 하면서 우리가 남기고 오는 것들 아니면 남겨야 되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이 속에서 캠핑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캠핑을 계속 즐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캠핑을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시나요? 저희 가족의 경우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의 잔디밭에 작은 텐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쳐져 있고 거기서 이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저희 딸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딸아이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저렇게 텐트 치고 공원에서 놀아보면 안 돼? 하고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거기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즐기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그마한 텐트 안에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공간을 즐기고 자기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 각인이 돼 버렸어요. 바로 이제 산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캠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이라고 쉽게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의 캠핑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캠핑을 시작할 때 가장 편한 것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원터치 텐트라든지 아니면 캠핑을 할 때 필요한 것들, 필수품들 이런 걸 위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저희 가족의 첫 캠핑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첫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다 많이 캠핑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장비가 왜소하고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많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캠핑은 저희 가족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봤던 거와 같이 그냥 온전히 가족이 즐기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캠핑을 준비를 하고 시작했던 거라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가족들이 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캠핑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한테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캠핑을 하면서 또 변화하게 될 줄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서서 캠핑으로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시작이 저희 가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족이 함께 집이 아닌 야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모닥불에 주변에 둘러앉아서 이제 온 가족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캠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캠핑을 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질서, 그다음에 새롭게 바깥에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 키우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놓지를 않아요. 식당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차로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저희도 똑같았거든요. 저희 딸아이도 항상 스마트폰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캠핑을 하면서 이제 자연에서 텐트라는 집을 짓고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이 다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자연이라는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가족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TV나 스마트폰 게임에서 멀어지게 되고, 가족과 온전히 이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돼버렸어요. 캠핑을 하고 있는 순간이 너무 짧고 아쉬워서 캠핑이 끝날 때쯤 되면 집에 돌아가기가 싫기도 하고 하룻밤 더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저희 캠핑에 남게 되었습니다. 캠핑을 다니면서 또 하나 좋았던 거는 가족들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우리 와이프가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어떤 공간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도 서로 많이 알게 됐어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나 계곡으로 캠핑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갯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들을 잡거나 관찰하면서 혹은 사진을 찍으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이 아이가 너무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하거든요. 저도 아빠 입장에서 딸아이가 이 생물이 뭔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공부를 하고, 혹은 계곡에 사는 동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캠핑을 하면서 부지런하다는 거를 처음으로 조금 알게 됐어요. 그 부지런하다는 거는 선택적인 부지런함인데요. 일상적으로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이나 평범한 일상을 이제 즐기는 어른들은 알겠지만, 주말이 되면 소파와 혼연일체가 됩니다. 소파에 누워서 한 손에 리모컨을 쥐고 하루 종일 이제 내가 평일에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보상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캠핑을 할 때는 그게 없어져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뭔가 가족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게 제가 캠핑을 하면서 조금 바뀐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차차 저희가 캠핑을 즐기고 빠져들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보면 캠핑 장비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얀 원목으로 돼 있는 장비들도 많고, 그다음에 쉽게 이제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주변 캠퍼들을 보면서 점점 장비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되고 감성 캠핑이라는 거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의 의미대로 시작했다가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이나 예쁘게 캠핑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점점 그렇게 취향을 맞춰서 이제 스타일대로 따라하게 되거든요. 따라하다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자기만의 개성들을 찾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경우였어요. 감성 캠핑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캠핑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저희만의 독창적인 캠핑을 하게 되고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만의 스타일을 찾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만의 스타일을 찾은 캠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저희를 이제 알아보고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입소문을 타서 저희가 이제 유명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각자의 개성을 찾게 되면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분들한테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어딜 가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와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찾아오고 알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인연들을 쌓고 있습니다. 또 캠핑을 통해서 또 하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자연하고 뭔가를 공유를 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을 즐거움을 찾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저희의 일상이 조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그런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라도 캠핑을 가게 되면 일상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캠핑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계속 똘똘 뭉쳐 있고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점점 가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또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새로운 캠핑 자체가 새로운 가족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가족의 문화와 함께 여러 관계 속에 또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맺는 인연이라는 거는 업무에 관련된 혹은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기는 국한적인 인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캠핑을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캠퍼라든지 함께 이제 맺어지는 인연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의 인생의 한 켠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런 인연들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텐트를 치고 있는 캠퍼들한테도 같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이제 안부를 묻게 되고 또 서로의 이야기가 텐트가 굉장히 가깝게 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 이야기가 다 들려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함께 자리를 하면 또 커피 한 잔 같이 나누는 사이, 차 한 잔 나누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문화를 만들다 보면 지켜야 되는 이제 문화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뭐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외국인들하고 SNS를 통해서 지금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즐기는데 그거를 이제 SNS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서로 캠퍼들끼리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서로 누구나 친구가 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뭐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조금은 나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그냥 함께 만나서 웃고 즐기고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즐기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캠핑을 잘 즐기려면 캠핑을 하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제가
캠핑에서 즐겨야 되는 에티켓들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캠핑장에 가면 사이트 구획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제 텐트는 나의 집인 거고 그 구획은 나의 담인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영역을 허락 없이 침범하시는 거는 캠핑을 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캠핑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그 구역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들도 그렇고 많이 생기는데요. 캠핑장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하고 서행운전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지키는 것도 캠퍼로서의 에티켓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기 굉장히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소의 공간의 특성이 야외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아무 때서나 담배 펴도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야외 공간에서 즐기기는 하지만 다 같이 즐기는 공유의 공간이거든요. 캠핑장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캠핑장에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흡연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을 위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게 캠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혹은 이제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다 섞어서 버리면 자연이 계속 훼손이 되거든요.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리가 되는 오토 캠핑장 말고 이제 노지라 그래서 그냥 가서 즐기는 캠핑장 아닌 캠핑장들이 있어요. 공간들이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을 마구잡이로 버려서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노지 캠핑을 하실 때는 쓰레기 봉투를 꼭 챙겨 가셔서 본인이 즐겼던 자리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집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에티켓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잠이 드는 한 11시 정도에는 소근소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남들을 배려하는 캠핑이 바로 남들을 배려하는 캠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은 문화라고 인정받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쉽게 캠핑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캠핑 문화가 생기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면서 저도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캠핑을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도 조금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매년 캠핑을 하다 보면 뉴스나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고들을 갖다가 접하게 돼요. 그게 조금 안전에 부주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캠핑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집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보면 위험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텐트를 치고 줄이 엮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가 아닌 부탄가스라든지 여러 이제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겨울에 난방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선도 집처럼 깔끔하게 매립돼 있지 않고 릴선이라고 부르는 이제 선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아시다시피 부탄가스 경우에는 저희가 가스버너에서 부탄가스를 많이 쓰는데 이제 과열이 되면서 부탄가스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전기 릴선이 제대로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아서 전기 과부하로 인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겨울에 난방용품들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텐트라든지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용품에 옮겨 붙어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남은 숯이라든지 겨울에 추워서 이제 남은 숯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텐트 안으로 가지고 와서 피워서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중독돼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항상 밖에서 뭔가를 할 때는 사용된 거기에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용도에 맞게 혹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캠핑을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안전 사고들이 캠핑에 대한 오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모두가 즐길 수 있게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공원에서 시작된 캠핑은 지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뭐 누구에게나 열린 캠핑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캠핑은 사실 바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 하지만 제대로 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의 과정도 필요하고 몇 가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캠핑은 무작정 뭐 해서 떠나기보다는 계획을 조금 세워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캠핑을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정보, 이제 거기서 주변에 이제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캠핑을 갔을 때 정말 유익하게 캠핑을 즐기다 올 수 있어요. 캠핑을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뭐 유적지를 돌아보고 아니면 그 근처에 맛집을 찾아가서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캠핑의 하나의 낙이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을 갖다가 최대한 고려하셔서 캠핑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낯선 환경에 도달했을 때 프로캠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프로캠퍼도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당황스러운 환경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뭐 캠핑장, 사설 캠핑장이나 아니면 뭐 캠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비싸기만 한 장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캠핑을 하면서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장비들을 찾고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캠핑의 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뭐 나한테 맞는 장비, 나의 스타일이 맞는 장비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실 때 내 스타일을 찾아서 나만의 방법으로 스타일을 구축하고 장비를 구축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이 캠핑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지금 캠핑을 즐기고 있는 분들한테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는 세상인데요. 박윤철 대표가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갈 매력적인 캠핑 문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